그리고 흥선대원이 집권한 지 딱 10년 만에 하야하고요.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죠. 바로 강화도 조약인데요. 정말 짜증나는 조약이었죠. 일단 배경을 보자고. 자, 문호 개방의 배경. 우리 여기서 문호 개방이라는 게 강화도 조약도 있고 이로 인해서 통리기무하문이 만들어지고요. 통리기무하문이라는 개화정책 추진기구였죠.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까지 터집니다. 림오군란. 이모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 이모군란. 그 다음 암기비법 뭐였죠? 깡통. 그 다음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있죠. 큰일 날 뻔했네. 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과 맺은 조약도 있었죠. 조미수호통상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거 순서였잖아. 선생님이 알려준 암기비법. 깡통, 통조림. 순서였어, 순서. 근데 문호 개방할 때 이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자고요. 일단 강화도 조약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특강에서는. 자, 배경. 강화도 조약의 배경을 보면요. 역시 나라 안과 나라 밖의 배경이 있었어요. 나라 안의 배경은요. 집권 세력이 변화했어요.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과 민비가 직접 권력을 잡게 됐죠. 이들은요. 젊은 피야. 뜨거운 피란 말이야. 나라의 문을 열고 싶어. 집권 세력의 변화가 있겠고요. 집권 세력의 변화. 이게 가장 큰 이유죠. 나라 안의 배경. 또한 선생님 교환에 적었습니다만은 통상개화론자들이라고 하는 나라 문을 열자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도 있었죠. 통상개화론자. 이게 이제 여론이 있었단 말이야. 뭐 대표적인 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이었죠. 나라 바꿔요. 우리나라가 나라 문을 열어야만 나라가 바꿔요. 나라 바꿔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특히 박규수 같은 사람은요. 제너럴 샤머너 사건 때 평양을 지키고 있었던 평양 감사이기도 했어. 평양 사또였던 사람이기도 하죠. 여튼 이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가 나라 문을 열자고 주장했었던 일종의 당시의 지식인들이었고요. 이들의 어떤 여론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 밖으로는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이후에 한반도를 정복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말 짜증나죠. 정한론, 한반도를 정복하자. 이런 의견이 꿈틀꿈틀대는 가운데 일본이 군함을 이끌고 오죠. 제너럴 셔머너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일본은 여기서는 군함을 이끌고 와. 제너럴 셔머너는요. 미국이 타고 온 상선이야. 장사배인데 이건 군함이야. 이게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뭐죠? 이게 운요사건이죠. 운요사건. 이게 1875년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라 문이 열리는 거죠. 운요가 강화도에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대포를 뻥뻥 쏘면서 우리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 때였으면 운요랑 싸웠겠지. 근데 이미 신미양요 이후에 국방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고요. 또한 나라 안으로는요. 나라 문을 열자는 그런 욕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이상하게 맞물려지게 되면서 나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게 짜증나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근데 강화도 조약은요. 배경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용. 여러분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평등이다 불평등이다? 그렇죠. 뚝딱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죠. 불평등 조약. 내용을 보면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갖는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순서 상관없이 순서대로 써줄까? 그래.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거 규정해줬고요. 이거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청나라의 관계를 끊으려고 집어넣은 거야. 일본이 언젠가 조선을 먹을 건데 청나라를 배제시키려고 이거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조선의 자주국 규정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 말고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라고 하죠. 이 두 곳이 어딘지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쵸? 원산과 인천이었죠. 부산 같은 경우는요. 무슨 목적? 경제적 목적이고요. 원산은 무슨 목적? 그렇죠. 군사적 목적이었고요. 인천은 무슨 목적? 그렇죠. 여기는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것까지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별표. 바로 해안 측량권이고요. 우리나라 바닷길을 일본 애들이 지 멋대로 측량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방의 요충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다 내준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와 이거 진짜 짜증난다 이것도. 치해복권이죠. 치해복권 잡으셔야 됩니다. 치해복권.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범위 외에
일본의 법이 권력이 허용된다 이런 말인데 말이 어렵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규정이었죠. 이게 바로 치해복권. 이게 정말 짜증나는 내용이었고 여러분들이 앞글자 따가지고 조부 해치 이렇게 올 수 있겠죠. 해치! 할아버지께서 조부님께서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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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강화도 지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무관세라던가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라던가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강화도 지역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정부는요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개화정책 추진기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통리기무화문 속에서 별기군을 만들게 되죠. 별기군. 근데 신식군대 별기군. 이 별기군 때문에 빵 터진 게 이제 이모군란이었죠. 이모군란 잠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봐야 돼. 조미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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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수호통상조약은요. 선생님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험 특강이다 보니까 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은요. 그 다음에 미국과 체결한 조약이죠. 미국과 체결한 조약이죠. 치읓.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자고. 알았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센세이션 암기비법. 자, 조미수호통상조약은요.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갔었던 김홍집이 들고 온 책 하나 때문에 체결되게 됩니다. 조선책략이었죠. 조선책략. 이거 좀 써줄까? 지금 선생님 무릎 꿇었습니다. 아, 선생님 무릎 꿇었어 지금. 진짜 중요한 거야. 조선책략. 자,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황준신이라고 하는 청나라 관리가 썼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 때 이야기해줬죠. 이것도 막 에피소드 이야기해줬는데 당시 이 조선책략의 내용을 보면은 조선이란 나라는 전략적으로 살아남는 비책이 여기 책에 담겨 있는데 이 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돼 있고 미국과 연합하라. 누구를 막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연합하라는 내용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야. 근데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요. 양반들은 미국을 싫어해.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제너럴 셔머너 사건, 신미양요. 그럼 미국과 연합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당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고종이 이 책을 좋아하고 고종이 이 책을 유포시키죠. 그리고 고종이 의지를 갖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게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의 발단이 됐던 게 김홍집의 조선책략. 뭐 김홍집이 쓴 책은 아닙니다만 김홍집이 들고 왔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를 막기 위해서 누구랑 연합하라? 이거 진짜 시험에 나와 얘들아. 진짜 나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렇지 미국과 연합하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오케이? 물론 양반들은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의지를 가지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조약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이게 우리나라와 지금 한미동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미국과 맺은 이 조미수호통상조약도 불평등 조약이 있었다라는 거지. 불평등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죠? 치해복권이에요. 똑같아, 치해복권.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가 처음으로 규정이 되죠. 최애국 대우. 최대한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대우해주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미국의 최고 혜택을 받는 그런 국가로서 대접받는 게 이 최애국 대우죠. 이게 집어넣었던 게 이 규정이 들어갔던 게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조약이죠. 미치해복권, 미치해국대우, 미치겠어. 아, 현타 온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외워야 돼. 조금 여기가 암기할 부분이 많아요. 야, 진짜 선생님이 이제 오늘 시험 특강 첫 강 거의 다 끝났는데 원래 이 내용을 있잖아. 카메라 감독님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원래 선생님이 공통 우리 한끗 강좌로 진행을 할 때는 흥선대원을 1시간 가지고 공부해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과 통리기무화문 가지고 이 조미수호통상 가지고 또 1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모군란과 갑신여명 이렇게 또 넘어가 또 1시간 공부를 해. 그러니까 거의 약 3시간짜리 공부를 지금 1시간에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 특강 강좌가 완벽한 어떤 강의인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이 강의의 정체성이 녹여놓은 강의입니다. 다 압축 강의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수업을 생판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 시험 특강만 클릭하고 넘은 친구들은 지금 무슨 말이지? 아, 흐름이 잘 안 잡히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물론 선생님 흐름 잡아주고 있어요. 깡통, 통조림 이거 순서인데 이런 흐름이 아니라 진짜 스토리를 듣고 싶으면요.
꼭 개념 강좌를 듣고 이 강의 오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 미국과 맺은 조미소 통상조약은요. 우리나라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지만 치해복권과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규정을 집어넣은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게 한계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